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걔네 한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가 이제 후보로 더 확정이 됐고요.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2차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고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제 후보가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보수권에서는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물려줄 수는 없다,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을 빼고는 모두 다 하나의 빅 텐트로 모이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 보수 국민들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연이어서 이와 관련된 칼럼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칼럼은요, 뉴델리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종종 지금 조선일보 광고면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면서까지 보수 단일 후보, 이재명을 뺀 모든 보수 후보와는 떠나서 이낙연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의 빅 텐트로 들어와라. 그랜드 텐트라고 하죠. 자, 이런 작전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이러한 주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재명이가 지금 야당 후보로서 지금 이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인물들이 전부 과연 누군가 아마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지금 통화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인물들을 전부 다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서정욱 변호사가 연일 지금 대법원의 선거법 심리 동향을 단독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이 대법원도 참 한심한 것 같아요. 헌재 못지않게 정치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저도 이제 한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재명이가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살아날 구멍이 있다, 이거죠. 왜 이재명이가 그런 살아날 구멍을 만드는 데는 단군일의 최대의 규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재명이가 말이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보여준 그 능력,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부처님도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죠. 뭐냐,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그러니까 법이니까요, 완벽을 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반인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재판을 지연시켜 온 게 바로 이재명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살아가지고 이제 후보로까지 거의 90%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로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5년 임기를 다 해 먹을 그런 법적 장치를 지금 연구 중에 있다. 이런 장치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조에서 제기되는 게 형사소송법의 개정입니다. 주도 192석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잖아요. 192석 형소법. 그 다음에는요, 그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할 경우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잖아요. 그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형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싹 다 중단시키는 거. 이게 형소법 개정안이 되겠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에는 선거법에 한해서만, 만약에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서울고법에서 심판을 못하도록,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은 누가 하느냐? 헌재에서 하잖아요. 헌재. 왜냐하면 헌법상의 조치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헌재에서는 이재명이가 들었으면 이미 지금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2명을 임명을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만에 하나 이재명이가 되면 지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런 헌재 구도가 싹 진보 우위로 바뀌어버려요.
진보 우위가 아니라도 보수 요 배신자들이 또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아예 두 명을 진보로 해버리면요. 눈 감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문제도 헌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여러 개 나온 대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조희대가 뭐 본래 한 10여 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서 변호사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20여 명 정도로 이 팀을 늘렸다고 합니다. 헌법 전문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20여 명의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 84조를 이제 유권 해석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새롭게 나오는 제3의 안이 뭐냐? 공판 절차 중지라는 겁니다. 공판 절차 중지. 뭐 말이 어려운데 공판 절차를 중지한다는 얘기는 대법원에서 심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중단시킨다는 거예요. 중단시켜.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 5년까지. 야, 이거를 지금 조희대가 지금 법조에서 나오는 거 있는데 이 법조에서 나온다는 것이 조희대가 슬그머니 누구한테 줘가지고 법조에서 한번 띄워서 왜냐하면 조희대가 이걸 거론한다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정치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재판.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공작하는 거죠. 딱 띄워줘가지고 거기서 쫙 붐업을 해서 공소재판 중지라고 하는 아주 절묘한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딱 돼버리면 재판 안 해버리는 거야. 야, 이걸 묘안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법리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물론 공판 절차 중지라고 하는 법상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는 정치재판인 거죠. 유무죄를 분명히 갈라야지. 왜 중단시켜? 헌법 84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 68조 2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허영 교수의 주장 아닙니까? 헌법 84조, 그리고 헌법 68조 2항. 68조 2항이 고리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판결 기타 이유로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한다.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보궐선거 규정이 분명히 있어요. 판결에 의한 경우 판결이 만약에 그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무상 딱 그러면 직무정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면 바로 보궐선거를 해야지. 윤 대통령도 파면됐잖아요. 파면이 고리잖아요. 고리의 한 예가 파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처럼 판결에 의해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고리가 될 때, 예? 그러면 당연히 재보궐선거를 해야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중단시키냐 이거입니다. 이 재판을 왜 선거법 재판을 중단시킬 것이냐, 그리고 다른 재판도 중단시키냐 이겁니다.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공판 절차 중지라고 하는 지금 법조계에서 묘안이다. 그래서 내놓고 있는 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일제히 반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요, 이미 여러분들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대법원에서 조희대가 검토할 수 있는 안은 기본적으로, 자, 공소 기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했잖아요. 상고 기각. 이거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2심 무죄가 확정돼. 그 다음에 파기환송한다? 그러면 2심 무죄잖아요. 무죄를 파기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가 되니까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몰라. 근데 서울고법에서 현직 대통령인데 이거 심판하겠어요? 재판 다시 하겠냐고. 못할 가능성이 많죠.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재판이 중단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재판이 중단이 아니라 사실상 대충 재판이 진행되는 모양새만 갖추지 실질적으로 진도 나가는 재판이 있냐 이겁니다. 없어요. 없어. 자, 이런 것처럼 서울고법이 설령 대법원에서 84조 유권 해석을 통해서 재판을 중단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거는요, 이재명 요 인간이 그게 다수설이야, 이렇게 이미 정리를 끝내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해가지고 아니야, 재판은 계속돼야 돼 할 강심장을 갖고 있는 판사가 누가 있겠냐 이겁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명시적으로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은 계속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도 이 재판이 계속된다. 우이중 교사 지금 판결이 언제 끝났어요? 작년 11월 25일 날 끝났는데
아직도 첫 재판이 안 열렸잖아요. 5월 돼야 열리잖아요. 이게 몇 달 지났어요. 7달 지난 거예요. 그런데 서울 설령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서울고법에서 끓이고 앉아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 선거법 재판 1년이 넘게 끓이고 앉아있다가 요 강규태 사표 내고 가는 거 보십시오. 이 더러운 인간들. 그거 이재명 정부 들었으면 중용될 겁니다. 중용. 그 바람에 강규태 때문에 지금 이 선거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판결이 일찍이 나왔으면 이재명이 오늘날, 이재명이는 없죠. 예? 권순일이가 만약 없었다? 그러면 오늘날 이재명이 없는 겁니다. 요 인간들이 앞으로 중용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내려보낸들, 그리고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들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못하겠다는데, 지금 조희대 요원이가 하는 거 보시죠. 위중교사 7달이 됐도록 조희대가 강제 조치하는 거 한번 봤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관의 이런 재판 좀 관련해서 어떤 강제 규정, 법률을 만들기 어려우면 내부 대법원의 예규라도 만들어서 통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파기환송한다 그러면은 유죄로 때려라 라고 하는데, 또 서울고법에서 유죄 때려? 빨리 때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유죄 때리는데 지금 1년 2년으로 돼 있잖아요.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인데 이거를 100만 원 밑으로 때려버리면 지맘이다. 그거 어쩔 것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으로 넘어와. 대법원은 형량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법리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량 관여하려면 자판해야 돼. 파기자판. 근데 파기자판은 다 한 건밖에 안 돼. 지금 그동안에 한 건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공소기각이야. 그 의미 없는 파기자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기자판을요, 이 서정욱 변호사가 맨 먼저 요거를 주장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회에서도 파기자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법리적으로도 틀린 얘기가 않고 맞는 얘기니까. 근데 누가 그걸 해주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54%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0.07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파기자판은 사실상 법조계에서조차도 그건 어려워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조희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안이 뭐냐? 공판 절차 중지라는 겁니다. 공판 절차 중지. 근데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헌법 68조 2항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관해서 헌법 84조 요 조항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권에서. 이게 본래 헌법과 관련된 유권 해석은 최종적으로 헌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헌재가. 그전에는 대법원에서 했죠. 그러나 재판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선거법을 지금 대법원에서 직접 다루면서 이 헌법 84조도 직접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다. 헌법 관련 84조. 자, 그러면은 그 본래의 우리 법 지취지에 따르면은 최종적으로는 헌재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헌재 또 가? 그러면 1, 2, 3심까지 갔는데 4심? 아니 4심은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4심은 안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이 공판 절차 중지를 딱 조치를 하고,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은 중단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버리면 헌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아까 헌법 68조 2항의 위반, 그리고 헌법 84조 요 유권에서 절대 다수설이 중단되지 않는다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위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권력 앞에 유권무죄라고 하잖아요. 유권무죄. 자, 이 법원이 살아나겠느냐. 예,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법원이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이면 끝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5월 중으로 5월 그것도 지금 이제 5월 중으로 끝내야 되는데, 최소한도 지금 5월 22일 날이 선고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의 선고일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그날을 선고해야 되는데, 그날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미 말이죠. 이미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끝낸다 하더라도 요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수긍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수긍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긍하지 않는다. 또 다른 무슨 그 묘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의 위기가 온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헌법의 위기, 헌법농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제 후보 등록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후보 없이 대선을 치르는 상황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려면은 이런저런 법적 논란을 피하려면 조희대가 5월 10하고 11일 후보 등록 전에 이거를 선거를 끝내라. 그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리고 선거를 끝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꼭 2심 무죄를 파기하는 선거를 끝낼 것이냐. 파기 재판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파기 재판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대법원의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법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럼 고법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서 서울 고법의 재판을 중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참 큰일 났어. 이게 대한민국 헌법의 최대의 위기 국면이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이 빅 텐트를 치자.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요. 빅 텐트를 치자. 이철영 칼럼니스트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입니다. 자, 이분이 쓴 한덕수 플러스 국민의힘 플러스 반 이재명 모두 그 텐트를 치자 이거예요. 빅 텐트. 그래서 선거판의 불나방과 페이스메이커를 만들어내자 이겁니다. 예. 요게 이제 이분의 글이에요. 이분의 글. 자, 이거 뭐 옳은 얘기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 칼럼니스트인, 우리 이제 유근일 그 칼럼니스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유근일 칼럼니스트가 이제 바로 뭐냐. 국힘 단독으로는 역부족하니 지금 반 이재명 광폭 대연정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주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재명만 아니면 그 누구와도 손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 일부는 이낙연, 그 다음에 전국 2030, 지금 2030들이 창당을 했잖아요. 자유대학 신당. 그리고 김대중 우파.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들의 공감과 합세, 호응을 이끌어내서 지금 대연정을 실시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유근일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기면 구사일생이고 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30일 출마를 선언하는데 이 6.3 대선을 놓고 사람들은 왜 한덕수란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냐. 자, 필자도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드림팀을 주문했는데 자유보수의 우파 국민에게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강제된 현실이었다. 이기면 구사일생이요. 지면 천길 낭떠러지다. 준비되어 있었을 턱이 없다. 더군다나 이쪽은 분열되어 있다. 같은 비좌파라지만은 탄핵에 반대한 측과 탄핵에 찬성한 측은 서로 적이다. 찬성파는 지금도 반대파에게 사과하라 겁박한다. 마치 이재명 쪽 대변이라도 됐다는 뜻이다. 자, 그래서 이런 처지에서 국민의힘이 서로 정통우파 인사를 후보로 선출한다 해서 그가 과연 이재명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 투지는 물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쪽의 머릿수가 이재명 쪽보다 많아야 하는 산술적 조건만은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확보해야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런 요청에 부응하려면 자유보수 우파는 이재명만 아니면 그 누가도 협력하겠다라고는 대원칙을 천명하고 주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망국으로 가는 최후의 마지노선에 서 있다. 이걸 안다면 지금은 많은 것을 바꿀 때가 아니다. 일부는 이것을 소극적이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유인들은 그동안 계속 배신당하고 실망하고 밀려왔다. 우리 힘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공감하는 사람들보다 적대자가 더 많다는 뜻은 아닌지, 이런 불리한 조건임에도 국민의힘 단독으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희망 고문한다면 그것은 장렬한 전사는 될 수 있다. 하지만 간신이라도 이기지 못하는 길일 것이다. 이런 고민에서 차지할 구사 일생의 혈로는 뭐냐? 국힘 1위하고 한덕수하고 이낙연 또 다 합치자 바로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대타협일 수 있다. 과도한 대연정을 향한 다수가 편짜는 반 이재명 광폭 대여. 이 응급 처방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다 마다할 리 없다. 이낙연 바른미래당 상임고문도 호응했다. 한덕수 대행 주변에서도 3년 단기 집권화의 개헌을 전제로 출마할 것이라 했다. 이런 움직임들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면 찬밥 돈밥 따질 겨를이 없다는 위기의식의 표현이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심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라니. 이 지방에 이 처방에 호남일보, 전국2030, 김대중 우파, 김경재, 전재철 정의 흐름, 이런 것들이 모두 호응을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100만 원군이 될 것이다. 감격적 국민 통합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 모두 손에 손잡고 기적적인 인간의 띠를 잇자. 반사들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자. 옳은 얘기죠. 아주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 텐트를 치자. 한덕수, 국민의힘, 반이재명 모두. 이건 이제 이철영 논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요, 지금, 한덕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21 칼럼니스트의 주장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우파들이 그리는 마지막 하나의 네트워크 망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을 취한 모든 후보와 국민들이 모여서 이재명의 집권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함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